자, 이번 시간은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 떠오르는 기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주목 강소 기업 코너입니다. 자, 이 자리에는 OSP 강재구 대표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OSP 우선 회사 소개 간단히 부탁합니다. 네, 사람도 자기를 소개할 때 네. 외모와 성격은 어떠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도 OSP에 대해서 네. 외면적인 부분과 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외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연생산 7,000톤 규모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제조기업으로서 다양한 프리미엄 펫푸드를 제조하는 것 이외에 유일하게 법제화, 국제화된 유기농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펫푸드. 네. 네. 그리고 내면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려동물을 위한 토탈 라이프 케어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그에 대한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품질과 생산 경쟁력으로 국내 ODM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 네. 두 번째로는 독보적인 특허 물질을 활용해서 프리미엄 PB 제품을 개발과 함께 K-펫푸드의 글로벌화를 실현하는 기업입니다. 네네. 세 번째로 반려동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반려동물 생애 전 주기를 케어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한마디로 반려동물 서비스업, 반려동물 토탈 라이프 케어 기업인데요. 질문 상세히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들어오는데 반려동물 흔히 하면 개, 고양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충 푸드에서 차지하는 펫푸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개와 고양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비율이? 강아지가 약 54%가 되고요. 네. 그 나머지가 이제 고양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개, 고양이 반반씩 그리고 나머지가 어떤 동물들이 있습니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포유류라든지 다양한 곤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OSP에서는 주로 우리 강아지라든지 네. 예, 고양이 펫푸드를 펫푸드를 담당하게 생산하고 되네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질문 물어보기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특이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펫푸드 관련 사업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예, 기존의 모회사인 우진비 엔진은 45년간 동물약품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예,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사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에 네. 관련해서 이제 백신 사업과 반려동물 사업으로 확대를 모색을 하던 와중에 네네. OSP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이 OSP라는 회사가 프리미엄 펫푸드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네. 프리미엄 펫푸드의 경우에는 연평균 12.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성장 동력과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OSP를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이거 보면요, 반려동물 산업 전반적으로가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데요. 네네. 이렇게 반려동물 사업이 주목을 받는, 말하자면 호응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어떤 배경이나 요인이 있나요? 그게 산업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감정적인 이슈로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요새 아무리 산업이 발전했다 치더라도 삶이 각박하고 피곤하고 예, 직장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사람의 상처를 받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친구들을 만나서 회포를 풀긴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한 뿐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갈 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주면서 나를 반겨주고 예, 그렇죠. 피곤한 몸을 뉘을 때 스킨십으로 살살 비벼가면서 동그란 눈으로 그래 힘들었지 고생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반려동물들이 이제 감정적인 교류를 통해서 네.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유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강재구 대표님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십니까? 아직은 지금 키우지는 못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있어서. 예. 네, 워낙 뭐 집에서 특별히 키울 필요가 없겠어요. 많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국내외 펫푸드 시장의 어떤 전망이나 동향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글로벌 시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펫푸드 시장 규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5.27%의 수준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100조 규모에서 2023년 119조의 규모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펫푸드 시장의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내 가족에게 먹인다라는 개념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최고 등급의 고품질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러한 경향으로 제품 군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유기농 펫푸드 및 간식이 31.3%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화면에 보면은 나오네요. 네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를 보시게 되면 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0.7%의 수준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2015년에 약 6천억 규모에서 2023년 1조 3천억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야, 2023년에 119조 원까지 글로벌 성장할 시장, 수 예, 있는 글로벌 야, 시장.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이 중에 중저가의 사료, 일반 사료 시장은 8%의 성장률을 보이는 데 반해서 네. 프리미엄 사료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12.5%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이러한 경향은 펫 휴머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관련 소비 패턴의 패러다임 시프트로 글로벌 네. 시장과 같은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펫푸드 시장을 한마디로 국내나 국외든지 어떤 무한하게 네네. 넓다라고 네,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OSP 회사의 어떤 사업 영역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저희 OSP의 사업 영역은 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네. 번째로는 다양한 거래처에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는 ODM 사업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사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PB 제품 사업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는 자사 제품으로 유기농 제품인 내추럴 시그니처를 판매하고 있고요. 예. 올해 하반기부터는 프리미엄 기능성 처방식 브랜드인 인디고 4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에 주루들도 좀 소개가 되고 있네요. 네네. 네. 2022년에는 2년 하반기는 이제 네, 올해 인디오4가 하반기부터.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나오진 예, 않았습니까? 10월 달에 이제 곧 네, 나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주루들 사업 영역이 다양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관련된 업체, 기업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네네네. OSP만이 갖고 있는 차별성, 네. 여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아, 네 있겠습니다. 가지 있습니까? 예. 네, 첫 번째로는 네, 미국의 USDA NOP 유기농 인증과 네, 한국의 친환경 유기농 인증 그리고 햇삽 인증 등 프리미엄 펫푸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엄격한 생산 기준 아래 표준화된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이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펫푸드의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영양 성분과 기호성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고객사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컨셉과 기호성이 뛰어난 고품질의 사료 개발 요구가 있습니다. 예. 당사는 이 모든 요구를 반영을 해서 양질의 원료와 함께 최적의 영양 성분을 구성하고 있는 포뮬레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기호성까지 뛰어난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경쟁력입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앙연구소에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특허 6종을 출원해서 기술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제조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당사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가지를 이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곳에서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고급 인력을 확보하고 네, 있는데 네, 가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도 하나고 또 네. 본인도 오랫동안 그 관련된 네. 분야에서 종사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아마 유기농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제 프리미엄 펫푸드 제품 중에 휴먼 그레이드라든지 홀리스틱이라든지 그레인 프리라든지 기능성, 처방식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기농 인증 제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예. 이 프리미엄 시장은 고가 제품 시장으로서 네. 고품질의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뭐 홀리스틱이 될 수도 있고 그레인 프리가 될 수도 있고 기능성, 뭐 처방식 그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 중에 유일하게 유기농만이 법제화된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 인증 제도를 통해서는 원료의 생산 단계부터 네. 유통 그리고 제조 시설, 제품까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까다로운 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네,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 상당히 인증 그 단계가 복잡하고 까다롭네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KS 마크처럼 네. 그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사업적인 노하우가 많다 그런데 과거 어떤 부분이 네, 이 경험이 지금 사업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라고 네, 네. 생각하십니까? 이 관련 업체라든지 고객들 입장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저는 2020년까지 네. 우진비엔지 대표이사로 역임을 했었었는데요. 네. 처음 우진비엔지에 입사할 당시에 동물 약품 분야에서 불모지였었던 해외 시장을 직접 공략을 해서 해외 동물 약품 시장을 해외 매출 비중을 약 30% 이상까지 확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험을 살려서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였었고요. 따라서 이에 대한 그 경험과 노하우와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네. OSP의 K-패푸드 글로벌화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의약품과 신소재들을 개발을 해왔는데요. 이런 네. 경험을 살려서 2021년에는 원천 특허 물질 6종을 특허 물질을 출원하였었고요. 네. 이러한 특허 물질을 활용해서 기능성 처방식 인디고4를 출시할 수 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잘 해오셨는데 현재 실적이 궁금합니다. 네, 네, 네. 좀. 네. 예. 연도별 매출 추이를 보시게 되면 예. 2017년에 103억에서 2021년 157억으로 연평균 11% 이상의 매출 신장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105억의 매출을 달성을 했었는데요. 네. 제품 유형별의 매출을 보시게 되면 ODM 제품은 2020년 상반기 89억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의 성장을 했었고요. PB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상반기 14억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0%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사업 영역에서 모두 성장을 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ODM 제품의 안정적인 성장 아래 고수익의 PB 제품의 성장으로 양적, 질적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펫푸드 유기농 제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이제 국내에선 1위를 달리고 있습니까? 네. 상당히 마켓시어가 52%로 국내에서는 1위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예. 자, 그럼 OSP가 자체적으로 브랜드 론칭이라든지 글로벌 진출이라든지 이런 미래 성장 동력 어떤 계획이라든지 현재 진행 상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당사는 이제 PB 브랜드 및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서 매출 및 이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보적인 특허 물질을 활용한 유기농 기반의 기능성 처방식 인디고4를 론칭할 계획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특허 한 건의 경우에 유산균 관련된 특허로서 강아지 유래 유산균과 고양이 유래 유산균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유산균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장내 환경에 맞는 사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 그에 대한 목적은 면역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반려견과 반려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PB 제품들을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할 예정이 있는데요. 해외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서 현재는 홍콩과 베트남에는 현지 파트너를 통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태국, 러시아, 중남미의 칠레와도 공급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또한 판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동유럽과 일본 등지에도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동남아 최대의 쇼핑몰인 쇼피를 활용을 해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네. 향후에 아마존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네. 현지 파트너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조인트 벤처까지 설립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을 보면 아주 상당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각 나라별로 네. 두루두루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13개국의 진출을 지금 목표를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네. 예, 지금 몇 개국으로 이미 좀 진출하고 있는 것도 지금 한 있습니까? 5개국, 6개국 아, 이미 정도. 5개국 정도를 진출을 했고요. 예. 그런데 교황 이제 이 펫푸드의 글로벌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펫 사업이라든지 펫푸드를 보면 우리 세계에서 가장 좀 앞서가고 있는 나라를 꼽는 어디라고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앞서간 나라가 미국이 있겠고요. 아, 미국이 네. 제일 앞서가고 네. 있습니까? 그리고 뭐 유럽도 뭐 워낙에 선진국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많이 이제 입양을 해서 동반자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네. 그런 쪽이 좀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남아 시장도 아직은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네.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네.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펫푸드를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펫 사업 말하자면은 강아지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라든지 말이야 네. 고양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동남아 소위 베트남이나 태국, 이렇게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에서의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이렇게 문화라든지 이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아직은 시장은 미미하긴 하지만요. 네. 그 나름에도 고수익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려동물들을 많이 입양을 하고 또 케어하고 같이 반려인으로서 네, 우리가 진출하려면은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동남아 같은 동남아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중국도 당연히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중국 내에는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조인트 네. 벤처를 설립을 해서 유통을 진행할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네, OSP의 해외 진출 상당히 좀 기대가 네, 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물론 이제 앞으로 현황 그리고 미래 계획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큰 OSP만의 어떤 미래 비전이라고 할까요?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프리미엄 펫푸드를 넘어서 반려동물 생애 전 주기를 케어할 수 있는 반려동물 전문 기업으로 도약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쇼텀으로는 생산 경쟁력을 통해서 ODM 시장 확대와 PB 라인업 강화 및 판매 확대를 통해서 펫푸드 사업 확장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K-펫푸드의 글로벌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롱텀으로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반려동물 생애 전 주기를 케어하는 헬스케어 사업 분야로의 확대를 통해서 반려동물 전문 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율이랄까요 서로 네. 이용 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로 됩니까? 오프라인이 아직까지는 많긴 했지만 온라인 시장이 워낙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네. 현재로서는 아마 거의 5대5나 아니면 6대4 정도까지 네. 온라인이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예,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 어떤 펫푸드를 구체적으로 주문하면은 네. 배송달을 해주는 겁니까? 네, 국내 배송은?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면 쿠팡이라든지 뭐 마켓컬리라든지 그런 게 있겠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저희 나름대로 자사몰을 운영을 할 예정에 있고, 네, 그리고 SNS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러한 마케팅 툴을 활용을 해서 온라인 네. 쪽으로도 많이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아무래도 온라인 쪽을 많이 활성화 네, 좀 할 아무래도 필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펫푸드 전문 업체가 상장을 한다. 어떻습니까? 지금 OSP의 상장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언제쯤 상장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예비 심사 통과했고요. 오늘 이제 청약 어제 오늘 청약 진행하고 아, 오늘 바로 오늘 예, 예. 청약하는 날입니까? 예예예. 예, 아주- 오늘까지 이제 청약인데요. 예.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저희는 이제 10월 14일 날 예. 상장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국내 최초로 상장을 하게 네네,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상장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펫푸드나 외국- 펫사업 같은 경우에. 네, 외국에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국내는 이제 저희가 국내 최초로 펫 산업에 있어서는 상장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상당히 좀 주목됩니다. 자, 그러면 펫푸드 관련된 업체가 상장을 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예. 이번 저희 당사에는 IPO를 통해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네. 기반을 마련하고 네. 코스닥 상장 회사로서의 기업 인지도 향상 그리고 공신력을 제고를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펫산업에 있어서 최초 상장 기업이라는 타이틀은 사업으로서 당사의 인지도와 가치를 격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상장을 하려면 많은 이용객, 고객들의 이제 확보가 중요한 이제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주로 연령층으로 본다면 어떤 연령층들이 주로 가장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인가요? 예전에는 젊은 층이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예. 많이 외롭고 하다 보니 반려동물들을 많이 입양을 하셔서 네.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예. 주로 이제 이게 상장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지도라든지 가치를 향상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인지도를 사실 아직도 OSP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기업의 한국적 현실의 중요한 관건인데 어떤 식으로 인지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번 상장을 통해서 회사를 이제 기업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예. 다양하신 연령대라든지 주주분들한테 기업 공개를 해 왔고요.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SNS라든지 예.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이 있고요. 여러 네. 채널을 통해서도 광고를 하면서 기업의 인지도를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회사가 크게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아닌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분야로 펫 분야를 이제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유망한 분야라든지 혹은 관심을 갖고 있는 펫 분야가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반려견과 반려묘가 워낙에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집중을 해서 안정적이고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 네. 후로는 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파충류의 먹이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예. 그 시장은 아직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거는 향후에 이제 계획으로 잡을 수. 파충류 말씀이죠. 네네네. 예, 저희도 어렸을 때 아이들을 보면 이제 파충류를 많이 네. 키우고, 네. 그리고 이제 TV 보면은 여러 가지 온갖 네네. 동물들이 다양한 많이 이제 등장하는 희귀 동물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특이한 분야로 펫 분야, 펫푸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떠오르는 기업인데요. 자, 앞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고객을 위해서든 혹은 정부 당국이든 네. 그 어느 분이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뭐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는 반려동물 펫산업 최초 상장하는 기업으로서 이번 상장을 통해서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주주분들께 돌려드리는 선순환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OSP 강재구 대표님,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